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투자하려면 서울 대신 지방 집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 최근에 서울의 폭등 장세, 수도권의 폭등 장세를 보고서 자, 다들 서울하고 수도권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자, 한참 아마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한참 기다려야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반면에 일부 지방은 아마 생각보다는 빠른 상승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 자, 제주 미분양 주택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최대 미분양. 자, 그런데 미분양 수를 보니까 1722가구. 자, 별로 안 되죠. 별로 안 되는데 이게 역대 최대랍니다. 대구, 경북은 위험 단계. 그러니까 대구, 경북보다도 오히려 제주도가 심각하더라. 자, 요것은 간단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제주도도 좋았죠. 제주도도 좋았고, 자, 그러니까 건설 회사들, 시행사들, 자, 제주에도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니까 미분양 나는 것은 당연한데, 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주도는 전국이 수요층입니다. 전국이 수요층인데 서울, 경기, 그리고 광역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제주에 주택 갖는 것을 꿈을 꾸죠. 자, 그런데 그분들이 아파트를 꿈꾸느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면은 아파트를 꿈꾸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제주도까지 가서 아파트가 웬 말입니까? 자, 일반 주택을 꿈꾸고 제주도 주택 갖는 것을 원하겠죠. 자, 그런데 좀 경기 좋다고 너무 분양을 한 거죠. 자, 1722가구. 자, 제주도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무튼 제주 미분양 역대 최대치. 자, 그런데 제주도 하면은 또 생각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주 집값 42개월 만에 하락인데 기사 날짜를 보면은 2017년입니다. 2017년. 2017년 이전에 제주 집값이 좋았다는 겁니다. 2017년 이전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도 재미가 없었고 전국적으로 큰 재미가 없었던 시기인데 제주는 그때 재미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요 기사 내용에 있는 표인데 여기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자, 전국이 재미없었고 서울도 재미가 없었는데 제주도는 정말 재미있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주도는 따로 놀죠. 자, 다른 지역이 재미없을 때 재미가 있었고 2017년 이후에 전국이 폭등할 때 제주도는 잠잠하다가 코로나 때 잠시 반짝. 자, 그래서 제주도의 흐름과 서울의 집값 흐름, 전국의 집값 흐름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흐름이. 자, 그리고 다른 뉴스 전남 동북권 미분양 속출. 전남 동북권 하면은 광양이죠. 광양.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한 광양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 자, 일단 청약은 성공했겠죠. 그런데 920여 세대 중에서 계약금을 낸 세대는 30여 세대라고 합니다. 자, 3% 조금 넘죠. 완전한 미분양이죠. 자, 그러니까 위약금 물고 아예 분양을 미루겠다. 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30세대 분양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자, 이만큼 심각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심각한 지역이 많을 겁니다. 자, 서울은 둔촌주공 장위자이 미분양 공포라고 하는데 거의 미분양 확정이죠. 자, 그러나 서울은 저들 지역보다는 좀 더 상황은 조금 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둔촌주공 미분양 나겠죠. 자, 제가 그렇게 청약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도 청약 넣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계약까지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사람은 합니다. 자, 그리고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자, 충북 공실률 역대 최고, 경기 침체 상업용 부동산 직격탄. 자,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피스, 충북하면은 청주가 생각나는데 사무실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31.3%.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서울만 하더라도 사무실, 물론 가격은 좀 꼬마 빌딩들 고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공실률 측면에서 보면은 자, 5% 미만이죠. 서울은 5% 미만.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 IT 열풍 뭐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서울의 그 사무실은 지금 역대 뭐 최저 공실률로 가고 있는데 충북, 청주 이런 곳은 지금 사무실 공실률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실도 지역마다 다 편차가 크죠. 자, 다 다릅니다. 자, 같은 하락장이지만 지역마다 상황은 다 다릅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수조 모형 지금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동성 폭풍 감소 일단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수조에 찬 물의 양은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뭐 그 총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 유입된 돈의 총액이, 유동성의 총액이 전세 총액이다. 자, 거기에 따라서 전세 수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자, 지금은 유동성이 마르고 있죠. 고금리, DSR 규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전세 시장에 돈이 빠집니다. 돈이 빠지니까 당연히 유동성 폭풍 감소로 물 높이가 낮아지죠. 전세 수준이 한 단계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신축, 재개발, 재건축도 많죠. 썩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면은 수조의 크기가 커지죠. 수조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수위도 또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유동성 폭풍 감소 플러스 재건축. 자, 그래서 수위가 급감하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세 수준 내려가고 매매 수준 내려가고 진행 중인 상태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겠죠. 자, 그게 유노멀이라고 봅니다. 자, 언젠가는 균형점에서 멈추겠죠. 유노멀에서 멈출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것은 지금 보고 계시는 요 그림은 최종 단계의 그림입니다. 최종 단계의 그림. 자, 그런데 최종 단계 가면은 유노멀이 그 아파트의 찐 가치보다는 훨씬 높은 데서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찐 가치, 서울로 따지면 임대 수익률 한 5% 정도 수준은 나와야 되는데, 자, 그게 찐 가치인데, 자, 그 정도 가격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뭐 4%가 될지 3%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높은 가격에 아마 매매 가격이 형성될 겁니다. 전세 가격도 그럴 것이고, 그러다가 장기간 시간이 지나서 뭐 인구 감소 플러스 사람들의 그 인식의 전환 등등, 그리고 자산 시장 구조의 선진화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찐 가치로 결국에는 수렴하겠지만 당장은 아마 유노멀로 수렴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방에 유노멀로 이렇게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일 때는 수조마다 높이가 다 다르죠. 자, 요런 형태로 일단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요런 형태, 유노멀까지 전체적인 양은 다 내려갔는데, 자, 그렇더라도 수조마다 높이는 다르겠죠. 물 높이는 다릅니다. 똘똘한 한 채 고평가되어 있을 것이고, 유노멀에 비해서 많이 높아 있는 상태로 한동안 있다가 물량이 내려가면서 다른 수조로 물이 옮겨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림 보시는 자, 요 상황, 딱 요 상황에서 보시면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굉장히 찐 가치보다도 저평가되는
저평가된 가격에 매매가 되는 부동산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물건 사라지겠죠. 유노말로 수렴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 순간을 잘 포착을 잘 해야 됩니다. 지역 물건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물건을 덥석 물 수가 있습니다. 자, 폭락 지역은 발생할 거고, 자, 그러면 찐 가치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죠. 자, 그러나 서울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자, 서울은 보시듯이 똘똘한 한 채 고평가, 자, 저 범주기 때문에 유노말로 제일 마지막에 아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서울에서는 저가 매수 찬스가 거의 없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으나 전반적으로 서울에서는 찬스가 거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이 올라도 아마 다음 사이클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오를 겁니다. 자, 그 사이클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역의 물건은 아마 저점, 초저점 매수하면은 바로 올라갈 여지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역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번, 아파트 가격의 역사. 서울 아파트 미동만 하고 있을 때 제주도 주택이 펄펄 날았었고, 부산도 점프했었고, 세종도 당연히 점프했었죠. 예산이 엄청 투입됐으니까. 자, 2번, 한국의 아파트. 자, 내려도 내린 것이 아니다. 아파트 임대 수익률은 5% 플러스 알파 수준까지 내려가야 정상이나 거의 안 갈 것이다. 바로는 이렇게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으나 한마디로 아파트가 종교이므로 당장 찐 가치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조가 잠시 바닥을 보이는 지방 아파트 주택을 중심으로 기회가 있는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멸 지역 아닌 지역 몇 군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관심 있게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가치보다도 훨씬 더 싼 가격의 물건이 나타나면은, 자,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준은 임대 수익률입니다. 자, 서울은 웬만하면은 쳐다보지도 마라. 자, 수조 모형에서 보셨듯이 서울에서 찬스가 잘 안 올 겁니다. 자, 시간 낭비니까 서울은 웬만하면 쳐다보지 말고, 자, 소멸지역 아닌 지역 몇 군데 골라 잡아가지고, 자, 그 지역을 집중해서 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